이단 신천지가 수년간 신도들을 특정 정당 당원 가입에 동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7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열고 평양 대부흥 120주년 성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인천 마갈다락방교회가 주최한 영적 무장 집회가 7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파의 추위에도 기도의 열기로 가득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교회 본질과 예배 회복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유도하는 등 조직적인 정치 개입을 펼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전직 신천지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신천지의 이러한 정치 개입이 과거 선거마다 반복돼 왔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신천지 지도부가 수년간 신도들을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조직적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로 불린 당원 가입 작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4년 총선까지 신도 5만 명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 202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신천지 압수수색이 2차례 기각된 점이 당원 가입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신천지의 방역수칙 위반에 강경하게 대응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을 막아줘 지도부가 윤석열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요, 그건 완전히 쇼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는.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을 폭로해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에도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몰표로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신천지를 순우리말로 바꾼 말이라며 당명 자체가 유사 종교 집단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03년 신천지 지도부가 전국 청년회에 하달한 문건엔 특정 중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보 매뉴얼은 물론 대표 선출 후 4년 뒤 대통령 후보를 자신들이 만들어내겠다는 향후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신천지 탈퇴자는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당시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전주에 화강체육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버스가 몇 대 갔어요. 그때 박근혜 경선을 했었거든요. 왜 우리가 정치를 하나가 돼야 하냐면 행정 부분,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하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협조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합수본은 조만간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서며 신천지의 정치 개입이 과거부터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2일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씨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등 총 4개 혐의를 적용해 전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7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22일 서울 더 파티움에서 신년 할애회를 열고 한국교회 회복과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대립과 분열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힘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17개 광역시도가 함께하는 건 오직 하나,
이제는 교회가 회복하는데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이어 2027년 평양 대부흥 120주년 성회를 계기로 한국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전해졌습니다. 이 어떤 모든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2027년 재현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지고 한국에서 기독교가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어서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기독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편 전국기총은 17개 광역시도 단위 연합 조직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웃도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영적 갈급함을 채우려는 성도들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영적 무장 집회가 한창인데요. 간절한 부르짖음이 가득한 현장을 배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한파 속에서도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 무장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집회 1시간 전부터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이곳은 인천 마가의 다락방 교회. 중학생 때부터 이 집회에 참석해왔다는 한 참가자는 올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대를 안고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더욱 두고 싶기도 하고 제 삶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올해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란 주제로 7주간 진행되며 박동찬 목사와 유기성 목사, 브라이언 박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4주차 강사로 나선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신앙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죄는 죄를 진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요. 그래서 자녀의 인생이 파괴되는 걸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입니다. 원근 각지에서 현장을 찾은 성도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 무장하려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이번 집회 기간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회의 본질과 예배 회복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선 대표회장은 설교를 통해 예배의 본질이 무너지며 신앙 이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요한 한장총 예배회복위원장은 예배는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며 형식이 아닌 본질적 예배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산돌교회가 이영재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열고 지역 복음화와 교회 성장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전주 노회장 김경근 목사와 전중식 원로 목사를 비롯한 교계 인사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이 목사의 새 사역을 축복했습니다. 이영재 목사는 취임 서약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 부흥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목회 경험을 쌓은 이영재 목사는 전주 산돌교회의 영적 활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의 지경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11기 정광수 선교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현지 청소년들의 자립과 나눔을 위한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재봉틀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 패션쇼를 선보였고 한국어 발표를 통해 그간의 학습 성과를 나눴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누리나래 선교회는 초교파 교회들이 연합한 선교단체로 15년째 매년 1월과 7월 미얀마에서 장학금 전달과 무료 컴퓨터 교육 등을 진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향해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정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 뜻을 살펴 결정하겠다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해 인근 야산으로 번졌던 산불이 발생 14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정종보 기장군수는 22일 산불 현장 통합 지휘본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산불 진화율 100%를 달성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21일 오후 7시 45분쯤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의 한 석재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뒷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확산했습니다. 밤사이 불길이 거세지며 인근 리조트 투숙객 등 1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2일 장중 5,000피를 달성한 코스피가 역대 최고 종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중가와 비교해 42.60포인트 상승한 4,952.5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5,019.54까지 찍으며 새 역사를 썼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이며 4,95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습니다. 특히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밀집한 동작구 등에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추가로 줄어들면서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감독사업장을 작년보다 약 1.7배 확대합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영세사업장은 선지원 후 단속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안전모와 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동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에 대비해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이 이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도축업체와 식육 포장 처리업체, 식육 판매업체 등 이력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단속합니다.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를 비롯해 등급과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고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폭이 전체 이주민보다 3배 이상 컸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30만 8,838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7.1%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학 등에 진학한 유학생이 23.0%, 한국어 연수생이 4.1%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5만여 명에서 278만 3천여 명으로 5.0%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유학생의 증가폭이 3배 넘게 컸던 셈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두고 나토와 합의 틀을 만들었다고 밝힌 가운데 양측이 지지한 합의 틀에는 덴마크의 그린란드 통치권을 존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이 향후 몇 주 안에 덴마크 또 그린란드와 잠정 합의한 내용을 두고 고위급 협상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한국인이 2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4,268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15%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인이 945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대만 또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란 당국이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관련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내무부는 이번 시위로 모두 3,117명이 숨졌고 이들 중 군경 순교자와 무고한 시민은 2,427명이라고 밝히면서 나머지 사망자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후 이란 당국에서 나온 첫 공식 사망자 집계로 외부 기관의 추정치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를 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 주체인 도쿄전력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을 재가동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니가타현 가시아오자키 가리와 원전 6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가시아오자키 원전은 원자로 7기가 들어서 있고 합계 출력 821만 2,000kW로 단일 원전 중 세계 최대 규모로 이번 재가동 대상은 6호기 하나입니다. 도쿄전력은 출력 조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영업 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대만 기업의 약 40%가 대미 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대만 언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26 글로벌 및 대만 비즈니스 리더 설문조사에서 대만 기업 리더 39%가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의견을 내놨고 이러한 비율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힌 상위 5개 국가는 미국 외에 중국, 베트남, 태국, 일본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내일은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 일부 내륙에 약하게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추위의 절정은 지났지만 다가오는 휴일까지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강릉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5도, 대구 4도, 부산 6도, 제주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이 연일 제기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 위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제기된 의혹은 성역 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투명한 검증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